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18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정가의 관심, 여당 내부 또는 야당 내부 여야 관계, 이걸 모두 뛰어넘어서 최대 쟁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작년 4.15 총선거 전에 검찰총장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휘하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 그 사주를 했다. 어떤 사주냐. 유시민, 최강욱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토록 지시했다. 사주했다. 그래서 그 손 검사가 친구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의원, 현재 김웅 의원이고 그 당시에는 국힘당의 공천 신청자 또는 후보자의 신분이었었던 그 시점인데 손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해서 그 김웅이 국힘당 법률팀에 전달케 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그의 직권을 이용하여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 명령했다. 그에 따라서 고발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 김웅 의원은 사후에 국힘당에 아마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은, 손 검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지시받은 일도 없고 내가 그런 고발장을 작성한 일도 없고 또 김웅 의원에게 그런 걸 전달한 바도 없다. 김웅 의원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까지 그거는 윤 총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그리고 손 검사한테서 고발장을 받거나 한 일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건 정치 공작이 명백하다.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이 국기문란이다. 이게 적폐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가 스스로 적폐의 꼭대기에 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맹공을 퍼붓는데 그 맹공을 퍼붓는 논리의 끝이 아마도 그럴 것이니까 너는 책임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건 어디 아주 가벼운 부분이 그런 표현보다는 단정적으로 적폐다. 검찰의 정치 공작이다. 정치 개입이다. 검찰총장 때 그랬다면 이건 구속감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방송 언론에서 이걸 톱으로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이슈만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슈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김어중 뉴스공장에 가서 했는가 하면 4.15 당시에 이해찬 씨는 당 대표였습니다. 그때 두 개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나는 유시민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 공작적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고, 둘째로는 이번 이 사건이다. 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다. 이건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그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든지,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이가 적폐의 두목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사실로 단정해서 그래야 여권 인사들이 총동원하라고 하는 포문을 열어라, 더욱 거세게 열어라 하는 지시 명령을 이해찬 대표가 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아주 기민하고 영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나 국회의원 또는 교육부 장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아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견을 밝히고 해명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김대중 당 야당의 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았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 총선거에 야당의 전략 전술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여당을 말하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태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속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약점,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거, 이게 전술이다,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도 결정적 순간에 등장해가지고 총동원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윤석열이가 그 고리에 두목이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당 강경파들은 아니나 다를까 더욱 가열찬 공세를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 문제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고 박범계 장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야당의 장제원 의원 등이 이거 허무맹랑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여당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이견을 물었더니 요건 제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메모한 걸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손 검사는 직무상의 상하관계 이상의 인간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무상 상하관계, 그 이상의 인간관계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정책기획관 사이가 단순한 직무상의 관계가 아니다. 그 이상의 밀착된 인간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둘째로는 정치 검찰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 검찰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 검찰의 소행이다가 아니고 정치 검찰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게 전부 추정, 그리고 가상적인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아주 첨가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법무장관이 저렇게 하니까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아니 그렇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렇다, 보통의 관계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흔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2월 달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민주당 당원이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도 대통령의 국무위원 강요를 임명함에 있어서 자기 당원 소속 당의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을 장관을 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내에 사정권을 지휘하는 최고 감독자로서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민주당 의원 신분도 있지만 제가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그 신분과 별개로 아주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법무장관으로서 이 법치 행정의 최고 실무 책임자, 그리고 검찰 최고 지휘관으로서 제가 공정하게 가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주 깨놓고 하니까 편하긴 해요.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놨으니까. 자, 지금 이 사건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한다. 이 법무장관 아래서 이런 장관의 이런 운동을 하는 장관 아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정치 공작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결과될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대결했을 때 선거 불가 투표일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병무청의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회창 씨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서 자신이 이회창 씨 부인으로부터 돈을 얼마를 받았다. 일시 장소가 어디다. 무슨 다방이다. 이렇게 폭로 기자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만난 일도 없다 한 거. 그냥 그 당시의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의해서 이게 그냥 공세적으로 그냥 의혹을 확대시키고, 그게 또 곁들여가지고, 당시 서울훈 의원이 이회창 씨 부인이 부평의 중견 건설업자로부터 20억을 받았다. 이것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니다. 만난 일도 없다. 모른다.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 투표 결과가 제 기억으로 한 50만 표 차이로 결판이 났는데, 이 두 요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회창 씨가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폭로가 어찌 되냐?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 그 이후 세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가지고 기소가 되고 1심 판결 유죄, 2심 판결 유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하는데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버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대표 등 정권 실세들은 그때의 추억을 아마 되살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냐, 이걸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냐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기의 근본에 관한, 국채의 근본에 관한 대결이 돼야 하는데, 이런 일로 이 주 쟁점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이게 확실치 않은 일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부 여당이 일러 유권자들 끌어들여가지고 이 기본 생각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기력한 야당이 무슨 제대로 가려가지고 제대로 싸우든지 제대로 항복하든지, 그래야 근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도록 이 야당이 그런 전열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국민은 저희들 몫이지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개개인 다 생활에 바쁘고 쫓기고,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런 뉴스 그냥 외면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지 이래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 나라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온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